오늘 이걸 준비를 해보니까 그 고대 울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원래에도 좀 알던 사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지역의 좀 프라이드와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고대 울진에 대해서 조금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어떤지, 또 원자력과 수소가 어떤지, 그렇게 해서 또 맺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프닝인데요. 울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유럽의 건물 자유의 신상이 나오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3욕들이 욕이 있는데요. 영국에 요크가 있고요. 이게 원래 욕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욕이 미국에서 뉴욕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욕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 3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울진군에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세 가지가 3욕인데 빨리 지나갑니다. 네, 이게 3욕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삼욕의 고장이라고 불립니다. 울진이 속삼자에다가 저 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해수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같이 동해안 청정바다가 있고, 두 번째 원천욕이 있습니다. 수질 좋은 온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산림욕, 금강송해서 이렇게 해서 삼욕의 고장이라고 울진은 불리고 있습니다. 1번, 망향해군 해수욕장, 봉평, 보포 해수욕장 같은 7곳의 해수욕장이 있고, 원천은 배감 원천, 덕구 온천 해서 피부병, 부인병, 여러 가지 그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온천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좋고, 또 세 번째가 금강송에 있는 산림욕인데요. 서면 소광리 일대에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고, 산림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삼욕의 고장답게 이 삼욕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 축제만 했는데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울진 금강송 송이 축제, 죽변항 수산물 축제와 같은 이런 축제들이 많이 울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프닝으로 삼육의 고장 울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의 울진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글로벌했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 바로 울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울진 지역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고구려하고 신라가 각축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신라가 원래는 저 동해안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밑에 경주를 중심으로 있다가 신라는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남하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이 울진 일대를 고구려가 원래 차지해서 정복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계속 북쪽으로 확장을 하니까 이게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게 되는 그런 지역의 이 한중간에 울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은 어떤 날에는 고구려에 속했다가 어떤 날은 또 신라에 속했다가 그리고 고구려 정복받았다가 신라 정복받았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3세기 초에 고구려가 강릉으로까지 내려왔을 때 또 울진이 좀 복속이 됐다가 4세기 후반엔 또 신라가 했다가 또 다시 고구려가 했다가 그 다음에 울진이 신라로 오면서 계속 이제 현대까지 내려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고구려의 지배를 권하여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신라에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진이. 그래서 신라 정부로부터 노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니. 국왕이나 그 정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피점령지인 울진 백성들은 노비와 같은 처지다라고 해서 노인촌이라고 불렸고 노인법이라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없어졌습니다. 그 피정복자를 다스리는 그런 체계적인 지배를 하기 위한 법이었는데요. 공물은 어떻게 내고 수량을 어떻게 하고 또 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노인법이 있을 정도로 울진은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바로 울진에서 발견된 1988년에 국보로 발견돼서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울진 봉평리에 있는 봉평신라비에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율령을 반포했고 이런 내용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 비로 인해서 고대사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진에 여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이 봉평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진품 사진인데 여기 비문들이 쫙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거벌모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울진이. 이때 많이 이렇게 그 신라 정부에 이제 반항을 했고 항거를 했는데 근데 어떤 성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보풍왕이 내린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일본과
그 울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는 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갑진년, 이제 원래도 갑진년인데, 갑진년이 앞서 봤던 그 버풍왕 11년입니다. 524년 정월 15일에 매금왕, 여기서 이제 버풍왕을 뜻하는데 교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야 개성에 이 울진 주민들이 불을 내가지고 또 성을 범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대노천, 이 태노천인데 대노천이라고 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노천인 이 거벌모라에 여러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장 100대를 맞고 어떤 사람은 장 60대를 맞는데 이 파단이라는 지역이 거벌모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이지라는 사람이 장 60대를 맞았다는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파단인데요. 파단이 고구려 때 울진을 부른 그 거벌모라 안에 있는 좀 작은 지명이라고 되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보면 파단이 나오는데 고구려 시기 지명인데 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세 국어에서 파단이라는 거는 바다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순 우리말. 이런 것들이 파단하고 바다가 일본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일본 고대사를 해명하는데 이 신라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단에서 근거한 게 울진 진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울진 진시는 울진이 뭐 본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울진을 근거지로 했던 진시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울진 진시가 뭐 여러 가지 뭐 핍박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대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에 넘어가서 그 진시가 하타시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 하타가 어디서 왔냐면 아까 고구려 그 지명인 파단에서 왔고 파단은 또 우리 고대 국어에서 바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 고대 국어에서는 또 많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하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일본으로 왔다고 해서 이 진시, 울진 진시를 하타시라고 불렀고요. 이 하타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술 집단이었습니다. 건축을 비롯해서 배짜기, 양조, 하천정비, 관계시설, 도시계획.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집단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 수도인 교토에 중심으로 정착을 했는데 그 교토를 막 새로 만들고 막 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하타시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하타노 카와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력자인 성덕태자의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강 권력을 가지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려면 이런 도시계획은 뭐 궁궐을 짓거나 그 당시 유명한 대불사 같은 절을 짓거나 관여하냐 상당히 권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교토에 지금도 있는데 코류지라는 절을 이 하타노 카와카츠가 창건하는데 그 방가사유상이 유명합니다. 일본 국보 1호로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청동으로 된 우리나라 거고요. 오른쪽은 목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이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영남 지역 적송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마 울진의 금강송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현지에서 제작됐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아까 하타시의 그 리더격인 하타노 카와카츠가 이걸 가지고 고류지를 교토에 창건을 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좀 약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중에도 울진이 일본 고대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후손들을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 일본 말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타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지금 일본 왕실에 그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거기 그 신을 부르는 것 중에 그래서 그 지금도 일본 도쿄 왕궁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왕궁 그 신전 앞에 뜰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피우고 신을 막 부릅니다. 그 신 중에 유명한 신이 하나 한신이라고 있습니다. 카라카미. 이 한국할 때 한자인데 그래서 이 한신이 아마 백제에서 왔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부르는 고대 한국어 주문이 있는데요. 그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우린 일본어인데 일본어에서는 의미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들으면 금방 압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강신, 신이여 내려오소서. 신을 부르는 그 초혼 때 부르는 건데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요거는 제가 좀 노래는 못하는데 흉내를 내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 네 번 오게 이렇게 해서 신이 내려오기를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게 이거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 겁니다. 아침에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에도 아주머니 뭐 있는데 아침에가 이 일본 왕실에서 쓰는데 아침에가 무슨 말인지 모른답니다. 우리는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노래 부르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어 속에 강한 한국어 영향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핫다시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현지인들이 막 이렇게 놀러 오면 그 동네에서 막 축제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제가 뭡니까? 일본 사람 들으니까 이건 당신들을 맞는 거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맞으리라는 의지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축제하고 신을 막 부르고 하는 거를 맞으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를 맞으리라고 읽고요.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니까요. 정치할 때 정자도 맞으리 고또라고 해서 맞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말에서 왔을 거라는 설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다른 우리 도레인들이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명이 오이소라고 하는 지정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 오이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오이소라고 해서 지금 그 도쿄 근처에 오이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였던 나라, 우리말의 나라고 또 맞들이를 할 때 막 신이 내려오면 신이 왔다고 막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막 와쇼이 와쇼이 합니다. 이거 다 우리말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 지역 특히 이 경상도 사투리 많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이제 고대에 얼마나 글로벌했고 상당히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쳤냐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울진 인구 산업 현황 현대인데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쭉 살고 울진군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게 신라 경덕왕 16년에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다가 그 전에 강원도에 있던 것이 1963년에 경북도로 편입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교통 환경 뭐 이런 간단히 보면 2개 읍 8개 면으로 돼 있고요. 교통은 오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동해선 울진역이 생기는 걸로 개통이 곧 원래 될 거라서 조금 더 이 교통 면에서는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되고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여기 재작년에 환경부 선정 전국 지자체 중 최저 맑은 공기 모범 도시 굿 에어 시티로 선정이 돼서 청정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작년에 46,600, 약 70명 정도가 되고 50대 이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울진만의 문제는 아닌데 2000년 이후에 출생아 수 급감에 따라서 또 약간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역시 그 북부권이 좀 영합니다. 젊은 인구가 그 이유는 원전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남부권은 좀 올드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고 전체 인구의 70.5%가 북부권에 2022년 기준 약 30%가 남부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 면에서는 그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울진형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가지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청년 유기농 사관학교, 친환경 김치재료공장, 미래농업 전시관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송이버섯이 원래 유명했는데 산불 피해 때문에 표고버섯을 좀 특화하는 쪽으로 해서 표고 특화 임대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어서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은 여기 쭉 뭐 나열해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라기보다는 좀 당일치기에 끝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건 목적은 좀 체류하는 쪽으로 숙박객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1천만 명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앞서 인구 면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진을 지탱해온 큰 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한울원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한울 울진입니다. 10기입니다. 계획, 지금 건설 중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북 울진군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게 7기고요. 한 개가 곧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건설 3기 중에 한 개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2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주 5기, 울산에 2기, 부산 5기, 영광 6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북 울진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얼마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를 보니까 GR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같은 걸 이렇게 쭉 나타냈는데요. 밑에 지도는 1인당입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업이 51.7%를 차지합니다. 울진군에. 농업 4.1, 제조업은 1.2%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전력 생산, 이런 전기 쪽에 원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얼마나 울진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RDP도 한번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도내 4위입니다. 그리고 세수 면에서도 원전은 상당히 지방세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하늘본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으로 또 경북 도로도 들어오지만 울진군으로도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원전 3, 4, 5기가 이거는 뭐 지난 정부 때 그 백지화 하는 바람에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약 10년 후에 이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전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상당히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요거 9조 2,400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적용하는 기준을 좀 적용해서 경상북도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나오는지 건설 단계하고 운영 단계를 나눠서 보면 건설 단계 막 약 10여 년이나 그 약 조금 이하로 걸리는데 생산 유발 한 3조 7천억 원, 부가가치가 1조 5천, 취업 유발 인원이 2만 3천 명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고 6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동안 연간 68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취업은 720명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일부 인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동력으로 특히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대, 30대 전출입 비율이 상당히 요거 2022년입니다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울진의 북부권 중심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 사유도 뭐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직업 요건 아마 하늘 본부를 뜻하는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직업 때문에 젊은 층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울진군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서 2030 세대 인구 이동 역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울진군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경주 중심이 많았었습니다. 하나 성공적인 게 울진에 했던 게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공 사례였고 뒤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원자력 설비 관련해서 영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고요. 그래서 지금 취업 현황 이런 것도 이렇게 쭉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상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또 일부는 해외 중견 강소기업으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이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상당히 또 성공 사례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들도 봐도 경북에 48명, 전국에서 16명이 오고 있는데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충남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고 있고 최근에 경쟁률은 1.42대 1로 해서 예전에도 높았습니다. 탈원전 대기하면서 조금 약간 약화되긴 했지만 이런 경쟁률을 최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 원자력 쪽이었고요. 그래서 특징은 좀 경주 중심으로 많이 가서 울진은 좀 약했다. 원자력 쪽의 산업은. 그래서 원전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경주 같으면 원자력 R&D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체육관을 짓겠다. 학교를 짓겠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력 쪽으로 간 게 바로 원자력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원자력 수소 가장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또 산업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울진군이 수소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솟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위에 신재생도 있고요. 화석연료도 있고 한데 원자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분해해서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이 원자력 방식은 위에 두 개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좀 배출하는 부분이 화석연료에 있고 신재생에는 없지만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CO2를 생산 과정에서 내지 않고 대량 생산 가능하고 또 원전의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자체가 위의 것들보다 쌉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울진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 저온 수전에 또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고온 수전에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플랜트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가 왜 중요한가인데요. 탄소 중립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원자력 이용 수소 생산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뭐 석탄이나 화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한데 이런 발전 부분의 화석연료를 좀 일단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또 산업이나 수송, 차량을 중심이다 이런 쪽에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정 에너지로 만든 수소가 생산이 돼야 되고 그게 이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또 쟁점이 됩니다. 그럼 그 도달하는 그 대답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자력 수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탄소 전기 활용을 한 청정 수소 생산이고 탄소 배출이 없고 신재생에 비해서 24시간 생산 가능하고 또 EU 텍소노미나 K 텍소노미에도 원자력이 포함이 돼 있어서 많은 투자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력뿐만 아니라 10가지 생산해서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부분, 또 정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옵니다. 뒤에 일부 나오겠습니다만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청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R&D를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냈었는데요. 이런 면에서도 울진군이 또 기여할 수 있고 원전이 또 여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원자력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 관련 정책을 간단하게만 보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이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이용 수소를 만들겠다는 것들을 포함을 시켰고 최근에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그중에 여기 원자력 이용 수소 생산 그 실증을 하겠다는 게 나왔고 실제로 지금 한수원에서 원자력 청정 수소 기반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고 이것도 울진군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또한 원자력 수소 관련 정책에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또 울진군이 거기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2021년에 동양권 발전 종합 계획에 보면 뒤에 그림이 있죠. 나옵니다만 여기 그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중간에 경상북도가 있고 거기에 또 울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상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울진의 원자력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 동해안권의 그런 수소 경제 벨트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경상북도 민선 8기 3대 프로젝트 중에도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인 2022년 9월에도 경북형 수소경제 육성 추진 전략에서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을 제시를 했고 울진에 대규모 고온 수전의 청정 수소 생산 플랜트를 만들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도 선포식도 했었는데요. 지방시대주도 경상북도 수소경제 대전환 내고 거기 3대 전략 중에 하나가 수소 생산 공급 기반 강화, 15대 전략 과제 중에 하이브리드 청정 수소 생산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원자력 수소를 해오겠다는 것을 울진군은 물론이고 경상북도도 강하게 계속 그 계획에 놓고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위에 삼척이 있고요. 밑에 울산이 있고 한데 이 수소를 많이 쓰는 그 사업, 그 산업이 주로 철강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또 울산에 있는 화학, 이쪽에 수소를 공급했을 때 기존 방식보다가 수소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북이 있고 또 울진이 있어서 상당히 울진이 원자력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점정이라고 할까요? 그 결실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게 작년 3월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이 이 국가산업단지에 뭐 실증 프린트도 만들고 실증을 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혁신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H2 울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이 국가산단 안에 청정수소 생산 특화단지 또 생태계 전주기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제시를 하고 원자력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고 밸류체인을 만들고 또 육성 그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또 더 놀라운 일은 이 원자력 수소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올 2월 달인데요. 그 이유가 입주 수요가 충분한 울진 원자력 수소 산단 예타 면제 추진으로 추진해서 신속한 산단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 관련해서 아마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 예타 면제를 봐도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입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그 울진군의 노력들이 바로 이 다음 내용들입니다.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MOU 체계를 뭐 2022년부터 해왔고요. 핵심 기업들인 현대 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GS건설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의 투자 의사를 확인을 해서 울진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 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핵심 기업들이 국가산단 입주 협약까지 체결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주 빠르게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 기업들이 참여했던 기업들, 대학, 연구기관 같은 그런 그 핵심 뭐라고 할까요? 그 구성원이 될 기관, 기업, 대학들이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실증 단지 조성 및 지원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울진군은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 실증 단지 조성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게 발빠르게 힘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에는 이제 고대고요. 여기서 소가 왜 나왔는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부분은 고대 울진은 앞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안소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 김홍도의 그 그림인데요. 풍속화인데 그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데 한 마리가 안소고요. 한 마리는 마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소가 어디냐면 이게 쟁기를 들고 있는 이 농부의 왼쪽에 있는 게 안소입니다. 안소는 되게 노하우가 있는 그 소고요. 밭 가는데 기술력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고대 울진은 역시 이 글로벌 안소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봤을 때는 이 울진은 이 왼쪽에 있는 안소 역할을 했고 옆에 마라소는 이 당시에 외였습니다. 외국. 그래서 이 마라소와 같은 고대 일본에 상당히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심지어 술을 만드는 양조 기술까지 배를 짜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안소 역할을 상당히 해서 이웃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는. 근데 현대 오면서 지금은 뭐 인구도 줄고 뭐 오지이고 뭐 그랬는데
다시 원자력 수소를 통해서 이 글로벌 안소 역할을 다시 하는 그런 전기를 울진군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글로벌 안소였습니다. 근데 현대는 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초거대 청정 전력원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고 미세먼지도 내지 않고 앞서 이 미세먼지 선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연간 최대 1,600만 톤의 CO2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조기 사망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간 50명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이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해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원전을 좀 멈추자 해서 전국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멈추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쭉 보면 그 직후부터 해서 상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다른 쪽의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엄청난 그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 해온 역할, 우리나라 산업발전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전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대기 면에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전이 다 가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울진은 대한민국의 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울진도 역시 원자력 수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또 숨 역할을 더욱더 크게 하고 다시 고대의 그런 영광, 글로벌 안소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원자력 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 원자력 수소를 통해서 산 수소국을 만드는 아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북의 울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울진은 역시 원자력 수소로 산 수소국을 만드는 그런 거점 지역으로 나가서 그거를 다시 또 해외에 전파하는 그런 글로벌 안소 역할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쪽으로 우리 울진의 미래 비전, 원자력 수소에 북한에서 본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정 원자력 수소가 산업의 탈탄소와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실현 선도 지역으로 해서 산 수소국의 거점 지역 울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미래 울진은. 그리고 또 원자력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원자력 수소 분야에서는 글로벌 안소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그 기대와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